한국과학기술의 문제, 뭐가 있을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님과 각계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신인 연구자분들과 한국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해볼 자리에 사회자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연구자분들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 장관님과 공직자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느꼈던 한국과학기술의 문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음표 하면서 아니 내가 왜? 라고 하시겠죠. 왠 줄 아세요? 한국 연구자들의 성공,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등장! 이런 영상을 넣으면 와 재밌겠다, 대박이다 하면서 클릭 막 하죠. 근데 만약에 연구자들 연구가 한 1, 2년 뒤에도 진 적이 없어. 그러면 역시 국뽕 쓰레기 연구네, 다 거짓말이고 맨날 첫날 세상 바뀐다고 떠들더니 아무 변화도 없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연구 진척돼가지고 NCS급 논문 게재돼요. 그러면 확 떠올라가지고 야 역시 대한민국 믿고 있었다, 중국 일본 한번 넘어서 보자. 근데 이 와중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하고 정부 뭐하냐? 이러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네티즌은 더 문제예요. NCS? 그거 뭐 일주일에도 한 번씩 나오는 저널 아님? 별거 아님? 다 한 번씩 있음. 근데 요 사람 스펙 까보면 학부생 때 학부 논문 실험 레포트 하나 쓴 게 다죠. NCS는커녕 SCI급 저널에도 논문 못 내본 사람이 NCS 별거 아닌 연구라고 막 까내리고 있어요. 여기 한 편 내려면 박사급 연구원들이 평생 연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연구자들 사기 죽이고 또 선동하는 게 문제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 반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라든가 과학 유튜버들한테 인마들 어그로 좀 끌지 말라고 막 뭐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그로 안 끄면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영상 보실 것 같아요? 안 봐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봐요. 내 피셜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괜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나오면 막 패러다임 바뀌었다, 세상 뒤집혔다 이런 워딩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써야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집니다. 돈 지원해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막 아는 척하고 오지랖 부리는 분들, 괜히 또 정치랑 엮어가지고 뭐 하나 연구 성과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깎아내리는 분들,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 나왔다고 쳐요. 이를테면 NCS급 연구라던가 상위 5% 이내 알티메트릭 상위권의 연구들, 너무 대단한 연구들이에요. 저희 회사는 이런 연구들만 뽑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는데 꼭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슥 올라와가지고 별거 아니랍니다. 마치 불난 곳에 와가지고 에헤이 저거 저렇게 끄면 안 되지 막 훈수 두는 아저씨들처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연구들에 응원을 해주시고 국뽕이라고 비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SNS, 유튜브 등지에서 한국이 패러다임을 부술 만한 우수한 연구들이 등장하면 더 막 비하하고 국뽕이라고 욕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잘한 건데 왜 자꾸 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면 발 꼴려가지고 욕하고 잘 안 되면 또 이때다 싶어서 욕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과학기술판은 정치, 사회판, 야당, 여당판이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과학기술이지. 아무리 막 저희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근거를 들어도 이미 이거 국뽕 쓰레기고 절대 상용 안 됨 이런 댓글들이 좋아요를 막 한 수백 개씩 받게 되고 대중들에게 이거 별거 아닌 연구 이렇게 치부되어 버리곤 합니다. 제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랑 욕을 먹는 게 직업이니까요.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분들은 비단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본인이 수년, 수십 년 연구한 결과가 별거 아닌 국뽕이라고 비하당하는 것에 겉으로는 티를 안 내시는데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저는 면역력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자분들은 면역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나온 연구가 소개되었다고 해보세요. 검색 안 해보실 거예요? 검색 다 해봐요. 그리고 막 욕먹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래도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한테만 비판했는데 일부 현업자들도 문제예요. 제가 특정될 수 있어서 자세한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하셨던, 국내에서도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톱 교수님이신데 저희가 막
교수님 이거 요렇게 비교해도 돼요? 이 자문 다 받고 인터뷰까지 딱 나와가지고 엄청 난이도를 낮춰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업자분들 몇 명 딱 오시더니 에헤이 그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훈수를 두고 온갖 전문용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소리 막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자기 연구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PR을 하기보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현업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도 OK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쉽게 설명을 해도 SOD 채널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또 뭔 전문 용어를 섞어 쓰면서 지적 허영과 또 선민의식을 가지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있는데요. 한 원로 연구자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하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가 웃으셨어요. 2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선배 연구자분들 혹은 관료분들께서 바꿀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어느 선에서 이걸 반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없어져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님부터 선배 연구자님들, 공직자분들 상당수가 신진 연구자분들의 성장에 대한 지원에 굉장히 진심이셨다는 점이에요. 갓 연구자가 된 교수님들이라던가 정부기관 연구자분들은 연구 과제에 참여할 기회가 적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장비도 사야 되고 대학원생들도 뽑아야 되니까요. 갓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들은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 과제를 따지 못해요. 그럼 돈이 없어요. 저희 회사도 이제 갓 창업한 지 1년 돼가지고 정보 과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슬픈데 혹시 이거 보고 계신 정부 관계자분 계시면 이번에 산업부 차원에서 신진 연구자들 연구 과제를 10%에서 20%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연구의 문제 뭡니까? 대학원생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행정 문제예요. 연구하러 와가지고 행정이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만원 이하는 증빙을 면제를 하기도 하고 과제가 막 5억 원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행정관리 인력을 의무화해서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거죠. 네트워킹이 강하기 위해서 기업과의 소통도 늘리고 실제로 이번에 기업 대표님들도 상당수 참여를 해주셨어요. 물론 과기부에서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킨 걸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원 늘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애초에 홍보했던 759개가 아니라 644개만 선정하기도 했어요. 대학에서 759명을 뽑기로 했는데 갑자기 644명만 뽑은 거예요. 만약에 입시에서 이랬다면 난리가 났겠죠? 요즘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진 연구 사업에 지원자만 4,559명이 몰렸어요.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교수랑 정출연,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년보다 무려 2배 올랐어요. 노벨상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김민내리 교수님이라던가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인 교수님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께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공계의 위기라고 하시고 학생들과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연구실에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이걸 또 정치적으로 엮어요. 야당 여당 판단을 가르고 대통령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가르기 아니에요. 야당 여당이 없는 중립지대예요. 진짜 편가르기 댓글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북한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파견된 간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그런 댓글 많아요. 제가 지금 그런 댓글 다 차단하고 있긴 한데, 연구 홍보도 문제입니다. PR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기업 대표자님께서 좋은 연구자분들 어디 있는지, 무슨 연구를 하는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관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홍보부터 연구자들의 PR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예산 편성의 필요성조차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희 회사 메일로 연구 자료를 정말로 감사하게도 보내주시면서 본인의 연구를 소개해주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을 소개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사비 들여서 촬영부터 편집, 기획까지 모두 연구자분 찾아가서 소개해 드린 적도 많았어요. 너무 좋은 연구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연구자분들이 홍보비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진 않죠. 대학과 기관에서도 편성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연구를 알리고 싶어하고 그런 연구자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이런 분들을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렸던 영상을 연구실 홈페이지에 걸어두시거나 기업 관계자분들이라던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보시고 이런 연구도 있구나 하고 그 연구자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은 좋긴 하거든요. 뭐 사회에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긴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R&D 예산 삭감 하든 말든 알바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거창한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총선 때 과학기술 인재가 이제 22명 국회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지역구 13명에 비례대표가 9명이라고 해요. 갤럭시의 주역 삼성전자의 고동진 전 사장님께서 강남병의 국회의원이 되셨고, 누리호의 주역인 황정아 박사님께서 대전 유성을의 국회의원이 되셨죠. 하지만 여전히 너무 부족합니다. 신진 연구자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지원과 다양한 연구의 기회를, 선배 연구자분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응원과 믿음을 줘야 됩니다. 길었습니다.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옛날에 그 비판적인 SOD 그 맛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그로 좀 끌어도 진짜 대중들이 관심 안 가져주는구나, 그런 주제인가 보다 하면서 이해도 좀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희망인 과학기술인들과 또 저한테도 많은 힘과 응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